안녕하세요. HLB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 이렇게 차트가 여기 파란색 아주 조금 있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빨간색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 1시쯤부터 또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2%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제 10만 원을 안착을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10만 원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착했는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V자 반등을 해가지고 그 도달했는지도 모르게 전고점에 도달한 것 같이 HLB도 여기 한 8만 원대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벌써 이제 1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체감상으로는 뭐 맨날 하락한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10만 원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나온 뉴스는 없기 때문에 연준 관련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0.18에서 여기 0.129%로 추락했다라고 하고요.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최저치가 기존의 2011년 9월 유럽 재정위기 때 0.157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죠. 그리고 특히할 만한 사실은 여기 내년 1월물 2021년 1월물 약정 가격이 100.025포인트까지 올랐다는 건데요. 기준 가격이 100인데 이것보다 더 높아졌죠. 이것은 기준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죠. 중국이 미국채로 보복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에 대한 기사인데요. 사실 이 얘기는 과거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중국이 1조 달러 수준의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매각을 하면은 미국 금리가 뛰게 되죠. 막 매도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낮아지고 국채 금리가 뛰게 돼서 미국 정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의 핵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말하길 중국이 이제 대거 투매 때는 정권 운명까지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논리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라고 해서 달러 없이는 경제를 못 굴린다. 원유는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결제를 달러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수요가 유지가 되는 한 큰 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국이 원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고요. 미국의 이제 지정학자 피터 자이한이라는 사람이 중국이 이제 72% 원유를 수입을 하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원유에 있다라고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원유 수입량도 2020년 전년 대비 이제 5%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3조 달러 중국 외환 보유액 가운데 3분의 1이 미국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건데 1조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달러로 원유를 결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점이 이제 미국의 강력한 점. 그 다음은 한 분기에만 3조 달러 채권을 찍어내는 미국, 금리도 사상 최저 0.6%대라는 논리인데요. 이렇게 많이 달러를 채권을 이제 찍어내는데 시장은 그다지 변동이 있긴 있었지만은 몇 퍼센트 포인트씩 급등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가 1조 달러인데 이거의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영향은 이보다 더 적겠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돈을 찍어냈는데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은 중국의 1조 달러 국채를 판다고 해도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아서 이게 이제 투심을 약화시키는 뭔가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본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일본이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미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말이죠. 원래는 중국이 1위였는데 이번에 그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미 국채를 계속해서 사주니까 중국이 그 1조 정도 계속 이제 매도를 해도 일본이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유. 세 번째는 이제 일본이 그 중국이 파는 미 국채를 받아줄 것이다. 두 번째는 3조 달러 채권 찍어도 괜찮았는데 1조 달러 던져봐야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그 다음에 페트롤 달러 시스템인데 달러 없이 어떻게 원유 수입량 72%를 수입하는 중국이 버틸 거냐라는 내용으로 미국채 보복이 어려운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연준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점을 또 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한국의 기재부도 V자 반등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준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시장은 또 그렇게 V자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준은행에 대한 영상을 찍어놨는데 아마 주말에 올라갈 겁니다. 그걸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 12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연은도 있고 뉴욕 연은도 있고 그래서 각국 연은들이 이제 경제를 분석해서 그거를 다 모아서 전체적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경제 회복은 길고 점진적일 것이라고 대공황은 피할 거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V자형 회복은 없을 거라고 했고 내년이 돼야 이제 플러스 성장 올해는 역성장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비농업 부문 실업률 전망치를 16에서 17% 제시를 했고 실질 실업률은 23에서 24% 파괴적인 수준이라고 말을 했고요. 요 이제 카시카리 총재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입니다. 그래서 실질이랑 왜 이 공식이랑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카운트되지 않는 응답자들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거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나와 얘기하는 누구도 V자형 회복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 데일리 총재랑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푸는데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2%를 넘어서는 그런 건 생기지 않고 뭐 디플레이션이나 그런 거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쪽을 볼 건데요. 신라젠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는 시가총액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미 이전부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되겠죠. 5월 6일에 조회 공시 요구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설에 대한 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죠. 당연하게. 그래서 5월 6일에는 답변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아직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공소장을 입수하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소장을 수령을 하면은 재공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다. 근데 기소하겠다라는 거는 밝혀져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8일에 오늘이죠. 이렇게 공시가 올라왔는데 전 경영진에 대한 이 전이 기존인지 아니면 전체 경영진인지는 내용을 보면 알겠죠.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서울 여기에 공소 제기 사실 확인. 그래서 당사자는 지금 이제 여기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둘 다 잡혔고 발생 금액을 보니까 와 2천억이에요. 발생 금액이 2천억 원이네요. 자기 자본 대비 344% 엄청나게 큰 건데 1900억. 그래서 이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면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거를 심사를 하게 되고요. 지금 신라젠은 거래정지 상태이고요. 이게 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자금가 이제 결정이 될 때까지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은 자금이 묶여 있을 테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라젠으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라젠으로 갈 돈이 뭐 HLB나 셀트리온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둘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